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하면식입니다. 오늘 드디어 테슬라 실적이 아침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보시다시피 어닝 퍼시아와 매출액 모두 컨센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닝콜 내용 또한 좋지 않게 나오면서 지금 프리장에서 약 5% 넘게 하락한 314달러에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하더라도 매번 실적이 어땠는지 객관적으로 알아봐야만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닝 퍼시어와 매출액입니다. 어닝 퍼시어는 0.42달러라는 컨센 대비해서 이렇게 0.4달러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5.45% 미스하였고요. 매출액은 22.6 빌리언 달러라는 컨센 대비해서 22.5 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거의 컨센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테슬라는 어닝 퍼시어에서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미스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닝 퍼시어의 결과가 나왔든 이러한 결과는 사실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봐야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테슬라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매출액은 거의 컨센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이 미스한 이유는 결국 마진율에 있었습니다. 실적이 나오기에 앞서서 24년 1분기 때 어닝 퍼시어는 이렇게 0.45달러가 나왔고 24년 1분기에 비해서 출고량과 생산량 그리고 에너지는 25년 2분기가 더 나았지만 결론적으로 0.45달러보다 못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마진율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진율 사항을 비교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0.45달러의 어닝 퍼시어를 기록했던 24년 1분기에 비해서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모든 측면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설사 매출액에서 2025년 2분기가 조금 더 나았다라고 하더라도 더 못한 단기순이익으로 나온 것입니다. 0.45달러의 어닝 퍼시어를 기록했었던 24년 1분기에 비해서 좋지 못했던 마진율이 나오면서 이번에 0.4달러 정도의 실적을 갖게 된 것인데요. 마진율 중에서도 그럼 어떠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되었었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우선 매출 총이익률의 컨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52%였는데 여기선 그래도 17.2%라는 실적이 나왔고 이것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서 나오는 그 매출 총이익을 다시 매출액으로 나눔으로써 얼마나 원가 절감을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어닝콜에서도 나왔듯이 이번에 모델 Y 주니퍼가 새롭게 나오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가격 구조를 갖게 되었고 이것이 매출 총이익률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어닝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진율을 유지한 것은 좋은 부분이었다라고 경영진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출 총이익률에 문제가 없었다라면은 낮은 어닝 퍼시어가 나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부분은 바로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여기 이러한 매출 총이익에서 여기 이렇게 영업비용들을 뺐을 때 도출되는 지표인 만큼 영업비용이 높으면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영업비용이 낮으면은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데요. 보시면 영업비용은 25년 2분기 3.2 빌리언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사실 가장 높은 영업비용이 발생하였고요. 대부분의 영업비용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48%나 높아졌을 정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R&D에서 주를 이뤘습니다. R&D 비용에 대해서는 경영진 측에서도 어닝콜을 통해서 설명이 되었는데요. 여기 Operating Expenses가 계속 높아진 이유에는 AI 관련 프로젝트의 비용 때문이라고 하였고요. 이 비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매출액은 컨센에 거의 부합했는데 어닝 퍼 쉐어가 5% 가깝게 미스를 했던 이유는 영업 비용에 있었고 영업 비용에서도 R&D의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앞으로 AI 투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경영진은 R&D의 비용을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에 있어서 컨센을 돌파하려면은 영업이익으로 내려오기 전 윗단인 바로 여기 매출액과 원가 비용에서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크게 없다는 것을 경영진은 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투자로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AI 투자가 중요하고 그러므로 투자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떠한 요소들이 테슬라의 매출액을 꾸준히 우상향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투자 비용은 늘어나는데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테슬라의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어닝콜을 정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분석하였는데요. 우선 어닝콜에서 좋은 부분부터 읽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장기적으로 좋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로보택시인데요. 일단 몇 주 안에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아리조나, 그리고 플로리다 등 여러 주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로보택시를 운영하려고 할 예정이며 아마 올해 안에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부분은 유럽과 중국에서 풀셀프 드라이빙을 허가를 받는다면 엄청난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지금 받기 직전이며 네덜란드에서 받겠다면 유럽이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풀셀프 드라이빙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이전 풀셀프 드라이빙의 버전인 12버전 대비해서 25% 정도가 늘었고 이것은 사람들이 풀셀프 드라이빙을 점점 생활수단 중 하나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였고요.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옵티머스 로봇의 버전 3 디자인은 완성이 되었고 5년이란 기간 속에서 매년 100만 대 정도의 로봇을 목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슬라 자동차 오너들은 26년을 시작으로 로보택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요. 그럼 그들은 부가적인 수익을 따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OBBBA의 법안 통과로 테슬라는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자율주행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때쯤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나왔을 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주가 상승과 하락하는 변동성을 보였다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을 때가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 경인데 이때가 바로 어닝콜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닝콜에서 좋은 이야기를 봤으니 안 좋은 이야기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좋은 이야기는 대략적인 느낌이 많았다면 안 좋은 이야기는 훨씬 세부적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기 이렇게 rough quarters라고 말을 하면서 힘든 시기가 예상되며 그 기간은 이처럼 25년 4분기, 26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매우 상세하게 말해줬습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26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안 좋아지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하고 말을 해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OBBBA 법안에서 $7,500의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고요. OBBBA 법안 통과로 전통 자동차들이 미국에서 받는 벌금은 영원이 되면서 Regulatory Credit 또한 줄어들 텐데 이것이 결국 낮은 어닝으로 환산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추가로 관세가 약 300밀리언 달러어치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앞으로 관세 정책에 따라서 더 생길 수 있다고 하였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13% 정도의 테슬라 주식 보유량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있다고 언급을 하였는데 혹여라도 자신이 미친 짓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오너십을 잃으면 안 되며 그러려면 더 많은 주식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앞으로도 과한 언행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런 말까지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저가형 모델은 원래 상반기를 시작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EV 크레딧이 사라지면서 사재기가 발생하면서 3분기에 늘어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만큼 다음 분기 정도에 저가형 모델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에 있어서 재무 관련 분석과 어닝콜에 있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알아봤습니다. 특히 어닝콜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 둘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구체적으로 25년 4분기를 시작으로 26년 1분기까지는 좋지 않을 것이고 아마 2분기까지도 안 좋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 자체가 애널리스트로 하여금 단기적인 성장률을 하향 조정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로 인해서 테슬라는 밝은 미래를 갖게 되겠지만 그 위치까지 도달하는데 많은 변동성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해준 것입니다. 경진 측에서 어닝콜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주주들의 몫인데요.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테슬라는 프리장에서 6% 가까이 하락하면서 312, 13달러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밤 어떻게 세팅이 되냐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310이 무너진다라면은 300달러를 테스트하러 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세력들의 포지션을 제가 나중에 확인할 것이지만 310달러의 풀옵션 갬마가 이렇게 쭉 높은 상태로 올라가 있다라면은 310이 지켜질 수 있겠지만 만약 그게 아닌 여기 아래쪽에 집중적으로 잡힌 것이 확인된다라면은 300달러 혹은 그 아래가 지지선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대한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밤의 추후에 멤버십분들 상으로 공유드릴 계획이고요. 이것 외적으로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 섹터별 수급 현황을 기반으로 제가 어떠한 계획으로 대응할지는 오늘 오전에 분석한 실적의 모든 것에 분석을 다 해놓은 만큼 혹여라도 신중하게 최대한 안전마진이 높은 환경에서 대응하기를 희망하신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새롭게 셋업이 될지는 영상을 제가 2번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텔레그램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